지난 1년 지구 촌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최근 특히 미국이나 일부 유럽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며 코로나의 간접적인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에 진단키트를 발송하고 대활약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가정하에 억울하게 같은 아시아인 한국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일본을 크게 놀라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는 일본과 전통적인 우방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0년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삼각 동맹을 맺고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 야욕을 보이며 당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보존해주기로 한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아시아 인식은 한국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일본이 앞서 있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입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친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사국들끼리만 보자면 서로 호의적인 감정은 남았고 실제 일본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대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양국의 우호를 나타내는 흔적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40년 당시엔 일제는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가 한국에 대한 인식도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탈리아를 누르고 승리하며 놀란 가운데 한국이 오르내렸지만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그러하듯 한국은 분단된 국가이며 코리안이라고 해봤자 남한이냐 북한 사람이냐 정도만 물을 뿐 한국에 대한 위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동북아의 작은 국가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본이 비교 거론이 된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위상은 유럽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현재 소식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 입국할 때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단 5분 만에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하느라 1시간 가량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에서도 트래픽이 심각하다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입국할 때 한국인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입국 심사가 면제됩니다. 영국은 EU를 제외하고 단 7개국에만 이것을 허락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싱가포르와 일본 정도만 포함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과 함께 늘 아시아에서 포함되는 것은 일본입니다. 물론 체코와 같은 나라는 한국만을 위해서 한글 안내판도 존재하고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아닌 한국만 패스트트랙으로 입국 심사를 면제받는 나라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아시아 하면 늘 일본이 거론됐고 한국은 최근 들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위상이 일본과 직접 비교되면서 이탈리아 언론에 전격 소개된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이 됐나?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가 3월 31일 발행된 최신 호에 세계면 분량으로 지구촌을 휩쓰는 한류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을 자동차 첨단 기술은 물론 문화, 라이프스타일, 문신 없는 깨끗한 외모, 패션 브랜드까지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라고 소개하고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원인을 짚었습니다. 매체는 특히 일본 신화를 지워버렸다고 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때 서양을 덮친 일본 열풍이 뒤로 밀려나고 한국의 파도, 즉 한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체는 기사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한류를 이끌고 그 최전선에 방탄소년단 BTS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BTS가 영어에 기대지 않고 한국어로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는 점을 부각한 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해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영화와 함께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경쟁적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자체가 강대국이 눈독 들이는 경쟁의 각축장이 된 것으로 심지어 최근엔 중국 자본까지도 한국 콘텐츠에 매료되어 대량의 자본을 투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한국 아이돌 스타 등의 인기와 맞물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패션 브랜드, 국제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한 김치 등도 한류의 대표 상품으로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때 한국이 서양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단순히 강남스타일 리듬으로만 유명해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 논의했듯이 전통적인 이탈리아의 우방 관계이면서도 오랫동안 유럽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동안 일본은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를 조명하게 했지만 이제는 대세가 바뀌어 유럽에서 아시아의 문화로 새롭게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뉴스 보도가 일본 언론에 나가자 일본 대중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유럽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한국같이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당해봐야 알 것이라며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것은 일본이며 한국과는 그 격차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탈리아의 일개 언론사가 한국을 높여주기 위해 쓰기 위한 기사가 아닌데요. 한국유럽센터 연구교수팀은 유럽 내 한국 소프트파워의 부상, 공공정책의 조사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 관련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 유럽 전문가의 70.6%는 소속국 시민들 사이에 한국의 현대문화가 인기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94.1%는 앞으로 한국 현대문화가 자국에서 더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 중 85.3%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현대문화가 인기가 높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현대문화 중 인기가 많은 부분은 91.2%가 K-팝을 꼽았습니다. 또 영화, TV 프로그램, 음식, 컴퓨터 게임, 패션과 뷰티, 웹툰 등 한류 콘텐츠로 분류되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의 경제기술도 발달을 했지만 한국의 문화 콘텐츠도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여기에 연구진들은 이번에 한국이 팬데믹 사태에 결정적으로 유럽의 인식을 바꿔놓았다고 전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코로나 초반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을 일본 국가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 유럽에서도 보기에 불투명하고 우왕좌왕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라 선진국의 체면을 구긴 반면에 이탈리아와 독일 언론에서는 거의 매일 한국 서울에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탈리아 언론에서 한국이 일본을 지워버렸다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일부 언론은 여전히 한국이 백신이 모자라서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갑니다. 팬데믹으로 한국이 유럽에서 극찬을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도 백신은 한국보다 좀 더 확보는 했어도 여전히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굼뜨는 상황이 나오며 그러한 영향 가운데 코로나가 급격하게 재확산되어 현재 신규 확진자가 2,6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사카 지사는 오사카 시내에 성화봉송을 중지해달라며 스가 내각에 반란을 일으키는 등 여전히 코로나 대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은 이번 일본 내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인해 중의원 해산을 해산하려는 기존 계획이 약화되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 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잡았다는 판단을 하고 중의원 해산 뒤에 자신이 총리로 정식 집권하겠다는 포부를 보였으나 코로나 악화로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한국, 일본에 대한 차이를 코로나 대응에서부터 판단한 것은 틀린 판단이 아니란 것이며 말 그대로 유럽 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지워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국의 질투를 받지만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구시대적 동맹관계를 뛰어넘어 한국은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